안녕하십니까? 하드를 통한 상한눈의 저자 김영민입니다. 자,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그 양의학의 관점 그리고 한의학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질환에 대한 어떤 그 질병의 본질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양의학에서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란 그 우리의 면역 세포가 우리의 정상 세포를 과잉되게 이렇게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을 바로 우리 양의학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대략 80여 가지 정도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한 6가지 정도 살펴보자면 여 위에 있는 3가지 정도는 국소적으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국소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질환,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전신적으로 면역의 과항작용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자, 자가 면역성 빈혈이란 바로 우리 몸의 적혈구를 이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해서 빈혈을 일으키는 것이고, 인슐린 의존성 당뇨는 바로 인슐린을 생산하는 그 베타 세포, 췌장에 내에 있는 베타 세포를 공격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체외에서 인슐린을 넣어줘야 되만 하는 그런 질환인 것이죠. 그레이브스병은 바로 면역 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의 호르몬을 분비 촉진을 시켜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신에 나타나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어떤 신열, 몸의 열을 나타내고 열을 발하고 그 열기 때문에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깔아지죠. 그리고 전신에 어떤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에 발진, 홍반, 그리고 늑막염, 신장부전과 같은 그런 전신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관절을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관절이 이제 뒤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우리 몸의 전신이 마비되는, 우리 몸에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탈모,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그런 백반증 등 대략 80여 가지 정도가 지금까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의학에서는 이러한 관점들 때문에, 즉 우리 정상 세포에 대하여 과잉되게 작용하는 이 면역 세포, 즉 우리 양의학에서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은 바로 그 병인이,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범인이 바로 우리의 과잉된 면역 작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치료에 있어서도 강력한 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면역을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표면적으로는 질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붓는 쿠싱 증후군 같은 그런 부작용도 일어나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자가면역 질환을 내세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어떤 이 병의 여러 가지 그런 원인 중에 만병의 근원은 이 감기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40도에 가까운 고열의 어떤 그런 감기, 물론 이런 몸살 감기를 앓기 전에는 그런 몸이 어떤 나빠진 그런 상황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몸살 감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열이 생겨요. 하여튼 대표적으로 우리 독감이나 몸살 감기를 앓을 때 40도에 가까운 고열. 자, 고열은 바로
우리 한방에서는 발안에서 땀을 내므로 인해서 그 40도에 가까운 열기를 풀면 우리 몸에 어떤 체내 에너지 분포가 정상으로 한 일주일이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독감이나 몸살 감기 당시에 이 40도에 가까운 고열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이 열은 우리 몸에 남게 되고 이 열이 바로 기능 항진을 넘어서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고 지속된 염증 반응은 바로 우리 세포와 조직의 변성, 변이, 괴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쓸모 없어진 이 세포와 조직들, 이에 대해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은 바로 이 쓸모 없어진 우리 몸의 이 열기에 의한 그 조직의 세포의 변성으로 해서 쓸모 없어진 이런 세포와 조직은 정상적인 면역 작용에 의해서 청소하는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대식 작용이라든지 파괴시켜서 분비물로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면역 작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방에서 바라보는 자가 면역 질환이란 바로 이 병인이란 이 면역 세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기든 오늘날 현대인의 비정상적으로 생긴 봄만의 체열이든 그런 열기가 오래도록 우리 몸 내부에서 우리의 세포와 조직을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조직을 변성시키고 변이시키고 괴사시키는 과정에서 바로 정상적인 면역 작용이 일어난 것이지, 즉 한방적 견해에서의 자가 면역 질환의 병인, 바로 그 범인은 우리 몸 안에 쌓여진 이 체열, 리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런 몸살 감기라든지 현대인의 스트레스에 의한 체내 리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몸 안에 있는 그 리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 갈근과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적인 그 리열에 몸 안에 체열에 의해서 우리 혈액의 점도가 상승하게 되면 말하자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면은 우리 몸의 근육은 굳게 되는 겁니다. 뻣뻣하게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덜미라든지 뒷목이라든지 등판이라든지 이런 데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그런 증상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손발까지 저림감이 오고 마비감이 오죠. 저림감이 옵니다. 자, 이때에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갈근이고, 석고라는 약은 바로 이 표리간의 리열이라고 해서 표와 리, 우리 몸 체표와 몸 안에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체열을 끄게 되는 약으로서, 석고를 쓰게 될 때는 그 사람의 맥이 떠 있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고 맥이 큽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혈액순환이 빠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서 얼굴에 열색을 띄어서 불구죽죽하기도 하고, 불구죽죽을 넘어서 얼굴에 거무튀튀한 이런 검게 변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열이 바로 흉엽관에 쌓여서 가슴이라든지 옆구리 같은 데가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쓰는 약이고, 황련은 그 흉부의 리열, 그래서 가슴의 답답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황금 같은 경우에는 복부의 리열, 그래서 이 위장부가 딱딱하게 굳거나 복통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사용하고, 대왕은 어떤 변비경향, 변이 딱딱한 그런 경향을 띠면서 몸 체내의 심부, 깊은 부위의 리열을 해소하는데 대왕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치자, 황백, 관루실, 이 망초라는 그런 우리 몸의 체열을 삭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는 것이고, 감초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우리 체열이 몸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 고갈이 됩니다. 마르게 되죠. 사막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감초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수분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고이도록 저류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우리 양의학에서 그리고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환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면역 작용이 잘못된 것인가? 저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면역 작용은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범인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그 체열, 몸 안에 있는 리열이 우리의 세포와 조직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괴사시키고 변성을 시켰으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면역세포들은 정상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치료는 바로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아주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그 리얼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자,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숙고하시면서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